사탄교회 신자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에 따라 공산당이 유럽에 출현하여 유럽인들에게 크나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 반세기 지나 그 유령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발을 붙였고 중국 전역을 휘어잡으며 중국 땅을 어지럽히고 공미를 도탄에 빠뜨렸다. 중국 공산당, 진리를 가장 증오하고 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마 집단은 수없는 죄악을 쌓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억의 중국인들을 해치고 학살했으며 또 극력 미혹시켜 하나님과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전 인류를 장악하여 공산당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게 하는 죄악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 끊임없이 종교 신앙을 박해해왔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연행해가고 학살했으며 선교사들을 해치고 추방해왔는데 그 죄악은 수없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의 진상을 감추고 전 세계를 기만하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신앙을 제거해 중국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만들고 중국 인민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것이다. 공산당 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종교 신앙을 핍박하고 있는 정권이다. 그들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사교로 지정하고 성경을 사교 서적으로 규정해 무수히 빼앗고 태워버렸으며 교회를 폐쇄하고 철거하고 모든 가정교회를 괴멸시키고 있다. 공산당의 광적인 탄압과 잔인한 박해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연행돼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감금되었다.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집을 잃고 숨어 지내야 했으며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공산당의 손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다. 혹심한 고난 속에서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공산당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말세에 다시 한번 성육신으로 세계의 동방 중국에 강림하셨다. 1991년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식으로 직분을 시작하셔서 수백만 자에 이르는 말씀을 발표하셨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한 것처럼 각 교파와 교단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재림 예수심을 확신하여 그분 앞으로 돌아왔다.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빠른 발전으로 공산당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싹을 자르기 위해 수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비밀 문건을 하달했고 무장경찰과 정규군을 파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거기에 심지어 없애는 날까지 전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까지 내걸었다. 이로써 중국 전역은 피비린내 나는 살풍경이 펼쳐졌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인이 공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모든 가정교회 크리스천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들은 공산당으로부터 냉혹하고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피와 목숨으로 사탄 세력을 이긴 아름다운 개선가를 쓰고 있으며 중국 크리스천이 박해받은 유혈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015년 2월) 중순 한 가족이 오손도손 즐겁게 모일 구정 연휴를 앞두고 호남성 어느 현 한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구정을 맞아 저마다 바쁘게 고향길에 나섰는데 집에 남아있던 한 여인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다. 사망자는 30세가량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머리에는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그리고 입구 한켠에는 수갑을 찬 채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었다. 어쩌다 죽은 거래요? 아유, 나 죽은 거 맞아. 어쩌다 죽은 거 같아. 죽는데 집사람 저 피 좀 봐. 주변에 모여든 동네 주민들은 저 둘이 무슨 관계예요? 참변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수갑을 찬 사람은 누군지, 혹시 살인자가 아닐지, 이 둘은 어떤 관계인지, 살긴 글렀네요.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두고 수군거렸다. 대장님, 자자, 구경하지 말고 가요. 사과하세요. 일어나. 가. 빨리 가. 참변을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구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발생한 사건에 저 둘이 무슨 명절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언니 언제 온대? 저녁 시간 맞춰서 온다더라. 가서 훈제육 좀 가져와. 형수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도련님 무슨 일인데 그래요? 공안이 당석이한테 효란이가 자살했다고 연락했대요. 예? 뭐? 지금 영화실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딸의 비보에 음식을 준비하며 한껏 들떠있던 집안은 한순간에 충격에 휩싸였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자살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빨리 가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의구심을 품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영안실로 향했다. 빨리요. 저 먼저들 가요. 저는 그냥 찾아볼게요. 영안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집을 나서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송효란, 28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 심성이 착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왜 어디 나가게? 엄마, 본분 때문에 집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좀 알아보려고. 요즘 당에서 단속이 심하니까 많이 조심해야 된다. 네, 알았어요. 저 나가요. 조심하고. 네. 딸은 다른 곳에 집을 얻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살이라니 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신의 딸임을 확인한 어머니는 통곡했다. 요란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왔다. 눈 좀 떠봐. 내 딸. 자살 아니야. 타살이야. 엄마. 우리 딸 자살 아니야. 누가 죽인 거라고. 언니. 어떻게 이렇게 죽어? 큰 충격에 어머니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사건 담당 공안 허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송효란 씨는 도대체 어떻게 죽게 된 것일까? 공안이 연행해 간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 조친, 송혜란하고 무슨 관계야? 그 집엔 왜 있었던 거야? 말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살거라. 베드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아멘. 교회에서 본분을 맡겨준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꼭 열심히 잘해서 그 사랑에 보답할 거예요. 아멘. 친구 사이예요. 어제 놀러 왔다가 하룻밤 잔 거고. 제대로 말 안 해?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말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대로 굴지 않으면 널 살인자로 만들 거야. 제가 죽였다는 거 증거 있어요? 진짜 제가 죽인 거면 그렇게 거기 있었겠어요?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듣겠다. 조친 씨가 송효란 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면 입안
문 열면 진짜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화장실 가려고요. 더 자요. 효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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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래요? 효란 씨! 효란 씨! 정신 좀 차려봐요. 눈 좀 떠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수갑 채워. 수갑 채워. 조친 씨는 이해되지 않았다. 빨리. 화장실 간다고 일어난 효란이 왜 갑자기 밖에서 죽어 있는 것일까? 다 뒤져. 엄마, 정신 차려봐. 송효란 씨의 죽음은 유족들에게도 미스테리였다. 효란아. 우리 딸 대체 어떻게 죽은 겁니까? 어떻게 죽긴? 아줌마가 전도만 안 했어도 저렇게 죽었겠어요? 뭐 한 동네 사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지만 국가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집중 단속하고 있어요. 특히 전능신 믿으면 다 잡아 가두고 죽이랍니다. 유족들과 안면이 좀 있던 공안 허 씨는 영안실에서 송유란 씨의 어머니를 나무라며 특히나 더. 하나님을 믿어서 죽었다고 말했다. 근데 이런 마당에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허 씨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사람 알아요? 어머니는 한눈에 조친 씨를 알아보았다. 몰라요. 몰라요? 이 여자가 따님을 죽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교에 신도했던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있었기에 중앙에서도 어머니는 전능신기 없애버리라고 조친 씨가 딸을 죽였다는 말을 여러 번 믿지 기대를 않았다. 끌고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공안이 의심스러웠다. 방금 분명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놓고 전국적으로 지금은 공안을 또 출동시키고 피살이라고 한다. 군력까지 동원했어요. 도대체 전능신기 어떻게 된 없애기 일일까? 전국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력에 공안 허 씨가 무장경찰, 무심코 내뱉은 매체까지 말에 이용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았다. 3달 전부터 감시해 왔어요. 어젯밤에도 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젯밤까지도 감시하고 있었다는 공안의 말에 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고 요란이는 자살이 아니라 다른 살해당한 뭔가가 거예요.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요란아. 하나 둘 영안실에 도착한 유족들은 효란아,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효란 씨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활달했던 송유란 씨가 투신 자살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특히 머리 윗부분이 심하게 파인 것은 투신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공안 허 씨의 앞뒤가 안 맞는 말에 유족들은 공안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요란아. 요란아. 유족들은 증거를 찾기 위해 그날 오후 바로 사건 현장을 찾았다. 입구에 크게 남아있는 혈흔과 시신 보존선을 보면서 아버지는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고 남편도 눈물을 터뜨렸다. 공안의 손을 거쳐간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돈이 되는 물건은 모조리 압수해 간 듯했다. 잠시 후 창문을 보게 된 순간 유족들은 우롱당했다는 느낌에 화가 치밀었다. 창문은 창살로 막혀 있어 사람이 전혀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 창문으로 투신 자살했다는 공안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현장을 확인한 유족들은 몇 가지 의문을 품고 현 공안국을 찾았다. 알아보려고 찾아왔어. 그리고 형사대대의 대장 김모 씨를 찾아 처음에 우리 추궁했다. 딸이 창문으로 투신 자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봤더니 창살로 막혀 있던데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창문으로 투신 자살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가 넘어서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송효라는 살충제를 복용하고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거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디클로로보스 병이 발견됐어요. 형사대 대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다. 아니, 살충제를 먹다니요? 사람이란 게 원래 죽고 싶으면 별 방법 다 쓰잖아요. 그런 사건이 꽤 많아요. 처음에는 창문으로 투신 자살했다고 했다가 매번 집에 가서 연락 기다리세요. 나중에는 공안 허 씨가
조친 씨에게 살해되었다고 하더니 지금은 대장이 또 살충제 복용, 신경 써서 투신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해결할 있다. 테니까 먼저 돌아들 가세요. 새로운 소식이 공안은 있으면 왜 계속 바로 알리겠습니다. 송유란 씨의 사인을 번복하는 것일까? 일단 돌아가시죠. 유족들은 공안의 발뺌과 거짓 변명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전능심 믿은 연인이 죽어도 싸지. 역시 대장님이시네요. 몇 마디로 바로 해결하시다니. 유족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공안의 거짓말에 송유란 씨의 사인을 꼭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살충제 복용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족 측에서 먼저 부검을 신청했다. 그날 오후 6시 송유란 씨의 아버지와 남편은 부검실에서 송유란 씨의 왼쪽 허벅지에서 커다란 멍자국을 발견했고 종아리에서도 작은 멍을 발견했다. 이것은 사망 전에 구타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자세히 살펴보다가 바지의 오른쪽 부분이 긁혀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깔끔한 아내였는데 바지가 긁혀 찢긴 것은 아마 사망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그때 유족들은 바지가 긁혀 찢어진 것이 피살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일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법의관은 먼저 흉부와 복부를 열어 검사하고 조직을 채취했다. 위액을 채취할 때에도 아버지와 남편은 살충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다. 공안이 주장하는 디클로르버스 복용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부검이 끝나고 수일이 지나도 현 공안국에서는 부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수차례 방문해 결과를 요구했지만 공안은 갖가지 이유를 둘러대며 공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에 유족들은 공안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공안은 부검 보고서 같은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쉽게 내줄 리가 없었다. 유족들은 완전히 낙담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 2일 오전, 유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찾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나 누군가 치운 것 같았지만 바닥 곳곳에 깊이 스며든 혈흔은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이미 말라버린 혈흔이었지만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듯했다. 유족들은 그 혈흔을 따라 사실의 진상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안은 송유란 씨가 살충제를 복용하고 투신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그 주장을 절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약물을 마셨다면 목숨이 거의 끊어질 상황에서
어떻게 빈 약물병을 다시 침대 밑에 두고 또 옥상까지 올라가 뛰어내릴 수 있는지. 또 부검 때 약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것까지 연관지어 보고 나서 아버지는 절대로 살충제 복용 자살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송유란 씨는 어떻게 죽은 것일까? 따라와. 죽어. 가만히 있어. 내려. 말하라. 진짜 무겁네. 그니까. 자, 한 대 펴. 그래 좀 쉬자고. 에이씨 죽겠네 진짜. 볼 없어? 있어. 완전 노가다구만. 됐어. 그만하고. 빨리 하자. 자, 사건 현장을 둘러본 유족들은 송효란 씨가 구타로 기절한 상태에서 옥상까지 끌려간 것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누군가 옥상에서 밀쳐버리고는 투신 자살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하나 추리해 나가면서 유족들은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왜 송유란 씨를 살해했는지, 그리고 공안은 왜 범인을 계속 감싸주며 은폐하려고 하는지 점점 더 의심스러웠다. 오늘 꼭 진상을 알아내야 돼. 네, 꼭 분노한 유족들은 부검 결과를 요구하기 위해 다시 현 공안국을 찾았다. 하지만 담당 공안들은 유족들을 발견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비웠다. 없는데요? 일부러 피한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3월 15일 뜻밖에도 현 공안국 측에서 먼저 송유란 씨 사건 현장 녹화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유족에게 연락이 왔다. 송효란의 집 화장실 휴지통에서 살충제 약병이 발견됐습니다. 송효란은 저걸 마신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간 거죠. 공안이 공개한 영상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거짓말이 폭로되었다. 대장이 전에는 분명히 병을 침대 밑에서 발견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번복하고 있다. 송유란 씨의 아버지는 현장을 목격한 지인을 통해 딸은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였다고 들었는데 공안이 보여준 녹화 영상에서는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공안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지도 않았는데 영상에서는 구급차도 보였다. 8시 25분에 영상에서 드러난 의문점들이 오히려 영상이 조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본 사건의 병입니다. 공안은 사실을 덮기 위해 영상까지 조작했지만 그 속에서 허점은 더 드러나고 있었다. 이에 유족들은 분노가 더 치밀었다. 제 딸이 투신자살했다면서요. 근데 머리는 왜 파여 있었습니까? 옥상에서 투신했는데 1층부터 4층 계단의 핏자국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투신 사망일 리가 없어요. 구타치사라고요. 이건 살해당한 거예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 죽은 겁니다. 살충제를 침대 밑에서 찾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뒤집어요? 말이 왜 앞뒤가 다릅니까? 그래요. 빨리 진상을 밝히세요. 공안은 번번이 사인을 바꿔가며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자신들의 파렴치한 속내를 폭로시키고 있었다. 유족들이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추궁하니 공안은 변명할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잡아떼며 발뺌하고 있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렴치하게 거짓 조작까지 하는 공안을 보며 유족들은 분통이 터졌다.
그럼에도 맞아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해봐요. 그럼 계단의 혈흔은 뭡니까? 그래. 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 유족들은 정부에서 근무하는 친척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친척은 공안에 지인이 있으니 꼭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자네 이렇게 오랜만에 갑자기 만나자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말해. 그 사건 있지. 송혈안이라고. 어? 왜? 사실 내 친척이거든. 뭐? 친척? 아이, 빨리 알았으면 때려 죽이진 않았지. 그래도 그렇게 심하긴 안 했을 텐데. 한 대 피게. 아니 그 하나님은 왜 믿어가지고? 믿으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국가와 맞서는 거야. 아이, 이건 좀 힘들어. 장이하고는 연락하나? 아니 못한 지 꽤 됐어. 그래, 며칠 전에 연락했었는데. 형님, 오후에 공안국 대장과 만나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마셔요. 네, 형수님. 대장이 뭐라고 하더냐? 어떻게 된 거래? 얼른 얘기해봐. 네, 알아봤는데 효란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맞아 죽었어요. 공산당이 사람을 때려 죽여? 어떻게 사람을 막 때려 죽이나? 우리 손녀가 공화선에 죽다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을까? 친척은 공안국 대전의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대로는 가만 못 있어요. 당장 소송 걸어요. 공안이 뒤에서 털어놓은 진상을 들은 유족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제야 유족들은 소송을 합니까? 송혜란 씨가 중국 공안에 살해됐음을 알게 되었다. 목숨을 한낱 지푸라기처럼 여기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공안의 행태에 유족들은 소송을 결심했다. 효란이가 하나님만 안 믿었어. 하지만 공안 측에서는 송혜란 씨의 죽음을 약물복용 자살이라고 잡아댔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어딜 가든 유족들의 말을 들어줄 곳은 없을 거라고 겁박했다. 권력으로 억압하는 무법천재 공안 앞에서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 결국 유족들은 한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소를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살인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사건이 종결되고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송혜란 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분분한다는 이유로 공안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2월 10일 새벽 5시경 허 씨와 사법공안 몇 명은 송혜란 씨의 거처 앞에 잠복해 있었다. 그리고 아침 6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간 송혜란 씨는 잠복공안에 잡혀 변을 당하고 말았다. 공안들은 송혜란 씨가 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는 옥상까지 끌고 가 던져버리고 투신자살로 둔갑시켰다. 게다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늘어놓았다. 중국 공안의 잔인한 구타치사로 4대가 함께 사는 송혜란 씨 유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송혜란 씨가 사망한 뒤 딸은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슬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디 갔어?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아직 어린 아들은 엄마의 부재를 알지 못하고 계속 울며 엄마만 찾았다. 송효란 씨의 어머니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고 갈수록 건강까지 악화돼 자주 정신을 잃곤 했다. 우리 효란이가 약 먹어라. 먹어야 살지. 어머니, 우리 효란이. 유족들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송효란 씨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중국 공안에 살해된 것이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렇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4월 4일) 송효란 씨의 어머니는 다시 효란 씨가 잠시 지내던 곳을 찾았다. 그러다 꼭꼭 감춰져 있던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익숙한 딸의 필체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딸만 보이지 않는 현실에 다시금 슬픔이 몰려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순간 자신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다. 엄마,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로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엄마, 요즘 본분이 많아서 저 대신 애들까지 신경 쓰게 하고 너무 고생시키네요. 고마워요. 앞으로 본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에 꼭 보답할게요.